심상치 않은 북한의 도발 야욕,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12월 도발설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15개 표,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타격을 하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15개의 목표 지점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차장님, 예. 이거 뭐 어쩌다 나온 겁니까? 지금 보니까요, 15군데의 목표물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있고요, 펜타곤도 있습니다.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군사력을 총지휘하는 지휘 통제소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 들어가 있고요, 괌, 앤더슨 공군 기지가 있고요,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미사일로 북한이 타격을 할 것이라고 목표로 잡은 15곳에 서울도 들어있고요. 미국의 오키나와 역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지금 사우스코리아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들어가 있고 밑으로 또 일본도 있고 아시아 퍼시픽,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미국, 한국,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일망타진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겠죠. 이 보고서는 영국의 이번에 싱크테크입니다. 아까 전에 미국 싱크테크가 12월 달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했다면 영국 싱크테크는 북한 관영 매체들에서 나온 보도들을 분석했더니 네. 한 15군데, 이건 민간과 군시설을 포함해서 15군데를 무차별 포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아까 화면에 아까 본 것처럼 백악관, 펜타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부산, 대구 등 서울의 한국의 주요 시설과 네. 일본의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미군 기지를 포함해서 모두 그런 시설들을 지금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뭐 여러 번 들려드렸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북한은요, 핵미사일 개발의 필요성과 그 목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 왔었죠. 들어보시죠.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촌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자, 이륙장님, 지금 보면요, 이 쭉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력한 15곳, 우리 대한민국 서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요 도시들, 여기에 나열된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또는 다른 도시들 특징도 보면, 이걸 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요? 군사적으로 좀 특징이 나오는 게 있나요? 분석이? 네, 그렇습니다.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네. 금적금왕이라고 해서 네. 금적금왕, 네. 적을 잡고자 한다면 적의 왕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표적을 보면은 백악관 정치적 중심지죠. 네. 맨하튼 경제적 중심지죠. 그리고 알링턴 여기는 군사적 중심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중심지를 타격해서 미국을 마비시키겠다는 네. 의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서울만 명기가 돼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뭐 중원, 충주죠, 대구, 서산, 군산, 오산 이런 지역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열된 이 표적들은 유사시에 수십 발의 핵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용을 해서 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전쟁 의지를 마비를 시키고 한 발을 묶어놓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김정은의 희망사항이죠. 저 목표대로 타격을 한다는 거는 저 나머지 국가들이 뭐 이지스함이라든가 레이더 모든 것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미국과 그 괌, 일본에 대해서 그 미사일을 쏘는 것은 발사 차량의 숫자가 한계가 있고요. 네.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요격이 될 것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한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도시들의 표적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아직 완벽히 구축하지 그렇죠.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얻어맞을 가능성이 커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인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국의 MD 시스템으로 방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워낙 가깝기 때문에 요격 전에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날아온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네. 태평하게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네, 그만큼 뭐 국방에 철저하다
방위가 좀 예, 물샐 틈 없다 이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불안해지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드가 한 개 포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건 수도권도 못 막지 않습니까? 네네. 사드가 몇 개 포대가 더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무기 대 무기로 하는 것보다 또 대화로 푸는 것도 또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요. 자, 그런데 아까 김정은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7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 소식 전문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 간부들이 지금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차 핵실험 이제 임박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왜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 했을 때, 9월 3일 했을 때, 우리 정부, 우리 기상청에서는 진도를 낮게 봐서 한 50km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는 1.2 메가톤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도 했고, 그러나 CTBTO에서 진도가 6.1 정도 된다. 그래서 한 250K 정도 된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면 250KT면은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 지형이 견딜 수 있는 거의 최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그보다 더 큰 거를 갖다가 풍계리 시험장에서 하게 되면은 산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더 큰 것을 한다 그런 얘기는 네. 지상에서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네. 대일권 밖에서 하든가 아니면 네. 지난번에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 총회 가서 얘기했듯이 해평양상에서 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아하.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잠깐 이 소식 자유아시아 방송이 얘기한 내용인데 이건 지금 어느 소식통에서 나온 건가요? 북한에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소식통인가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실명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인민군의 고위 간부다. 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지금 나온 것처럼 마지막 7차 핵실험,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은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할 것이고 그 시기는 김정은 위원에 달렸다. 네.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직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앞서서 북한의 도발에 이렇게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경고를 해왔었죠. 그 얘기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안 박사님, 그러니까 이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지금 북한 간부들의 얘기를 빌어서 보도를 했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소식통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직도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은 규모는 커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뭐 핵은 이제 소형화, 경량화, 뭐 다종화 여러 가지 김정은이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의 군 고위 인사라면은 적어도 이번 숭따오 연락부장이 평양에 갔을 때 여러 차례 아마 만찬이 있었을 겁니다. 연회를 베풀고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지난번 이수용이 아닌 게 아니라 유엔에 가서 태평양상에서의 뭐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아주 엄청난 말을 던졌듯이 북한군 장성들이 그 파티나 연회에 왔다면은 네. 중국 그 고위층 인사들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말이 이제 대외적으로 새어나갔고 네. 이건 이제 RFA를 통해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마무리 멘트. 예. 제가 이제 여기 첩보를 보니까 예. 지난번에 그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에서 태평양상에서 수도폭탄 실험하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은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모로조프 러시아 하원 의원한테 12,000km짜리 ICBM 쏘겠다고 흘린 거 하나 하고, 그렇죠. 또 요번에 얘기한 것도 전부 다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북한 정권이 흘리는 거다. 중국 사람을 통해서 흘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누설시킴으로써 네. 일단은 정책으로 이용을 다 해먹고 네. 또 하나는
일단은 예방수사를 놓는 겁니다. 어. 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겠지. 네.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나름대로 좀 제재나 충격을 좀 덜 받기 위한 그런 그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문득 떠오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정은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2월 위기설이 자꾸 고개를 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2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일본도 있고 아시아 퍼시픽,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미국, 한국,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일망타진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겠죠. 이 보고서는 영국의 이번에 싱크테크입니다. 아까 전에 미국 싱크테크가 12월 달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가 높다 이렇게 전망했다면 영국 싱크테크는 북한 관영 매체들에서 나온 보도들을 분석했더니 네. 한 15군데, 이건 민간과 군시설을 포함해서 15군데를 무차별 포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아까 화면에 아까 본 것처럼 백악관, 펜타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부산, 대구 등 서울의 한국의 주요 시설과 네. 일본의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미군 기지들을 포함해서 모두 그런 시설들을 지금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뭐 여러 번 들려드렸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북한은요 핵미사일 개발의 필요성과 그 목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 왔었죠. 들어보시죠. 심상치 않은 북한의 도발 야욕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12월 도발설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15개 표,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타격을 하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15개의 목표 지점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차장님, 예. 이거 뭐 어쩌다 나온 겁니까? 지금 보니까요, 15군데의 목표물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있고요, 펜타곤도 있습니다.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군사력을 총지휘하는 지휘 통제소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 들어가 있고요. 괌, 앤더슨 공군 기지가 있고요.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미사일로 북한이 타격을 할 것이라고 목표로 잡은 15곳에 서울도 들어있고요. 미국의 오키나와 역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지금 사우스코리아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들어가 있고 밑으로 또 한계가 있고요. 네.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요격이 될 것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한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도시들의 표적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아직 완벽히 구축하지 그렇죠.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얻어맞을 가능성이 커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인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국의 MD 시스템으로 방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워낙 가깝기 때문에 요격 전에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날아온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네. 태평하게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네, 그만큼 뭐 국방에 철저하다, 방위가 좀 물샐 틈 없다 이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불안해지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드가 한 개 포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건 수도권도 못 막지 않습니까? 네네. 사드가 몇 개 포대가 더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잡고자 한다면 적의 왕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 아하. 있습니다. 미국의 표적을 보면은 백악관 정치적 중심지죠. 네. 맨해튼 경제적 중심지죠. 그리고 알링턴 여기는 군사적 중심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중심지를 타격해서 미국을 마비시키겠다는 네. 의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서울만 명기가 돼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뭐 중원, 충주죠, 대구, 서산, 군산, 오산 이런 지역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열된 이 표적들은 유사시에 수십 발의 핵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용을 해서 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전쟁 의지를 마비를 시키고 아하. 한 발을 묶어놓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김정은의 희망사항이죠. 저 목표대로 타격을 한다는 거는 저 나머지 국가들이 뭐 이지스함이라든가 레이더 모든 것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미국과 그 괌, 일본에 대해서 그 미사일을 쏘는 것은 발사 차량의 숫자가 한 육관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촌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자, 이륙장님, 지금 보면요. 이 쭉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력한 15곳, 우리 대한민국 서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요 도시들. 여기에 나열된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또는 다른 도시들 특징도 보면 이걸 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요? 군사적으로 좀 특징이 나오는 게 있나요? 분석이? 네, 그렇습니다.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네. 금적금왕이라고 해서 네. 금적금왕, 네. 적을